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주 건축법 총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었는데, 저번 주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 의 어떤 용도의 의의, 그 의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하는데, 용도라는 게, 그래서 그 용도로 어떻게 구분을 했나 하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등을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런 시설을 다 배웠는데 적용, 제외 등이 있는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적용 제외, 건축법 적용 제외의 시설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문화재나 임시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 지정문화재가 있고요. 2번은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등을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이 있고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4번째는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 시설이 있습니다. 3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뭐 여러분들 많이 봐왔던 모습일 텐데, 어느 지역이나 지방에 가게 되면 연결 도로가 이제 있죠. 뭐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도로가 있는데, 물론 자동차를 달리는 도로는 다 같은 도로이긴 한데 이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운영하는지에 따라 도로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행료를 지불을 자동으로 하이패스로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통행료를 직접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안 되시는 분들 직접 통행료 징수를 하고 있다. 사람이 앉아서. 이런 시설, 징수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4번째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산업 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럴 때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동이 쉬운 것만을 가능하다. 이동이 쉬운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컨테이너라는 거요.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간이창고. 다섯 번째,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 조작실. 물이 떠내려가는, 아니 물의 길에 어떤 조작하는 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수문 조작실이 있고요. 2번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 및 그 규정이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인데요. 여기서 동이나 읍이라는 게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된다.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제45조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제51조 방화구역 안의 건축물,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건축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지역과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 공작물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기서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위원들이 이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회의가 되겠고요. 분쟁 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위원들이 판가름을 하게끔 도움을 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위원회 등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로 정해져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이런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제정하기 위해서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심의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죠. 기억, 이 법과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니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또는 제정에 관한 사항. 근데 다만 그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를 합니다. 디귿,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를 하고요. 리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 미음,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2번을 보면은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을 하고요. 니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을 합니다. 디귿,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3번, 위 2번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어떤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등을 할 수가 있고요. 4번은 요 3번 있죠.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 설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4번을 보면 3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전문위원회 설치 등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2번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등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2번 위 1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상정을 하고요. 이 심의 안건 상정한 걸 가지고 심의를 하겠죠. 그럼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 신청한 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가 되겠죠. 그리고 3번을 보겠습니다. 통보를 하게 돼요. 건축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를 하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 통보받은 다음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4번 위 3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요. 재심 의결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관련 법령에는 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게 어떤 건축물을 심의할 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심의 신청 접수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고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해서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관련 법령에 3번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위에 그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따른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뭐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그 신청자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신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가 있어요.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요.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해야 된다.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개인 식별 정보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따라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인데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을 하고요. 이하 질의민원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심의해서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이 있고요. 니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이 있고요. 디귿,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민원 중에 A와 B로 또 나눠지고 있는데요. A를 보자 하면은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이 있고요. B는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 기준
기준이죠. 기준. 처분 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이 있습니다. 디귿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민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A와 B. 건축조례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처분 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번 광역지방건축 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의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를 합니다. 3번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강조하겠습니다. 구성, 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5번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 가로사의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번 위 1에 따른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서 문서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문서로 할 수 없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구술, 말로, 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니은, 신청인의 취지, 그리고 이유, 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디귿, 행정기관의 명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항은 어떤 걸까? A, B 두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는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B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가로 6의 2 및 가로 7의 2에서 5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 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되는데, 그 가로 6이라는 게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고요. 가로 7은 의견의 제시인데요. 가로 6에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2번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7회 2번부터 5번은 이제 의견의 제시인데, 2번부터 5번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민원 심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이 2번에 따라서 통지받은 허가권자는 이런 사항 등을 존중해야 되고,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4번은 2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어떤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하고 해당 허가권자 등에게 통지를 했으면 이런 심의 결정 내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민원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보한 처리 결과를 첨부해서 광역, 지방,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5번까지인데 5번 3에 따라서 허가권자는 이를 존중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건축민원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까지 의 내용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 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 결과 통보 등 이런 수령 등을 위해서 이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B번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가. 알겠죠? 다음 3번입니다.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 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 심의 절차를 마쳐야 하고요. 사정이 있다 하면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의결로 며칠 이내,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번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인데요.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가 있고요. 2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 3번 민원의 심의 신청입니다. 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해서 심의결정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심의결정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7번 의견의 제시를 보겠습니다. 의견의 제시 등. 1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한 민원에 대해서 관계법령, 관계행정기관의 유관 해석, 유사 판례와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아까 그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 중에 A와 B번이 있었는데 B번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죠. 2번부터 5번까지는. 2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3번 위 2번에 따라서 2번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죠. 신청인 및 허가권자 등에게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심의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 등은 이를 존중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게 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4번 위 2번에 따른 심의 결과 내용을 시장 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로 4번의 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처리 결과를 첨부해서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어디요?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신청하고요. 5번은 위 3에 따라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신청인에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요. 8번 사무국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되고요. 2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어떤 사무를 하나 볼겠어요. 다음에 사무를 나눠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이랬어요. 그럼 다음에 사무는 어떤 건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죠. 기역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니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 지원 사항, 디귿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들. 다음 3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요. 윗동그라미 2번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사무라는 거는 건축민원위원회의 사무를 나눠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는 내용들,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웠잖아요.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9번 중앙건축위원회 설치 등이 있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는 건축위원회의 그 사항을 조사, 심의, 조정 또는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뺐네요. 리을, 아니야. 디귿 내용이 빠졌어요. 디귿 내용을 지금 어쨌든 리을 하나가 빠졌어요. 내용도 뒤바뀌고. 기역은 표준 설계도의 인정에 관한 사항, 니은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제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디귿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이 하나 빠졌습니다. 리을 PPT 요 지금 강의 내용 중에 리을이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적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을 법과 이 영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이 되겠고요. 미음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붙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회의에 붙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위 1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나?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A, B가 있고요. 니은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에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어떤 게 있나? A, B 2가지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때 B.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규모를 변경할 수가 있다. A, B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규모를 변경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몇 명?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5번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금 얘기했던 4번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합니다. 6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10번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1번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됩니다.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5가지가 해당이 돼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은 건축위원회에서 제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원,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에는 제척이 된다. 니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친족이었던 사람은 청탁 의뢰 부탁을 할 수가 있겠죠. 부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척이 되는 이유 등은 부정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디귿,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청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문하거나 연구하거나 용역을 했다면 관련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네 번째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에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입니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음 5번째,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여기는 또 당연히 관련이 있죠.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임원이 퇴직을 하면 같은 동종업계에 2년이나 3년 정도, 보통 한 2,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취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퇴직금과 어떤 그동안에 일했던 어떤 비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취업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직을 했을 경우 조심해야 되죠.
이게 산업 기밀? 산업 스파이가 될 수도 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번,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3번, 위원이 위 1에 따른, 아까 1번이라는 게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이 지금 5가지 사항이죠. 제촉이 될 만한 요인들에 따라서 제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됩니다. 회피라는 게 뭐 피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게끔 스스로 빠져줘야 된다.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3번. 11번. 위원회 해임 해촉.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심의위원들이나 건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냐? 3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없게 된 경우죠. 있게 된 경우가 아니고 없게 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번,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위에 10번,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 내용에서 1번에 5가지가 있죠. 이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해임 해촉을 할 수가 있죠. 12번 운영세칙. 위의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어떤 거로 정하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여기 또 오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수정해서 적기 바라시고요.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네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지방건축위원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나 하면요. 비읍까지 6가지가 있게 되겠죠. 법 제46조 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 개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디귿,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이 있고요. 리을은 삭제가 됐습니다. 미음,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비읍,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한 지역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군수구청장이 건축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을 합니다. 2번 위 일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구의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고요. 3번 위 일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 1번이라는 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합니다. 4번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두 가지는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공무원, 니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 등을 얘기하고 있죠.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동그라미 5번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동그라미 6번에 아주 긴 내용들을 하고요. 그 뒤 14번 다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이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